오늘 이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제가 받는 월급은 굉장히 조금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살림살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어머님들의 한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물가입니다. 물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물가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상품이죠.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을 모두 고려한 것이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물가가 하락한 것은 그 반대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뉴스에서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상품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 물가는 여러 가지 상품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죠. 즉 전체를 고려하면 물가는 낮아졌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는 물건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할 때 계속 상승해요. 이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인플레이션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통화량의 증가. 도기를 받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지출도 많이 하고 즉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수요가 많다면 사람들은 이제 뭐 소비, 기업은 투자, 정부는 지출을 하려고 할 때 돈을 더 내서라도 하려고 하겠죠. 이러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원래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은 예전보다 물건을 조금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비싼 돈을 사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한 사람 첫 번째,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실제 물건을 가진 소유자는 화폐를 많이 쥐고 있는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많이 낮아지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전보다 돈을 많이 쥐고 있어도 가치가 많이 낮아진 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리해지겠죠.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지급해야만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채무자는요, 채권자보다 유리합니다. 채무자란 남한테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남한테 돈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즉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 채권자는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 가구를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하도 급하다라고 해서 105만 원, 이자 5만 원을 더 쳐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요. 친구한테서 10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105만 원을 가지고서 가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올랐죠. 가구가 12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보다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의 가격도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수출은 외국의 제품에 비해서 물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불리하죠. 반대로 수입업자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대적 가치가 저렴해진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해 와서 팔아지는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두 번째로 현금 소유자보다 부동산 같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공평하게 재분배된다는 것이죠. 기업의 생산활동은 위축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먹고 살기가, 물건 가격이 올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로 의욕이 저하되겠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활동이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데요. 수출이 불리해지고 수입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제 수지가 악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안녕!